인바운드 쪽이 뭐랄까요. 수치가 괜찮은데 네. 되게 하여간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서 근데 어제 인바운드주들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도 좋았고 네. 요즘 인바운드주들은 그 1분기 때 실적이 살짝 조금 약했다가. 스크래치가 좀 네. 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인바운드 쪽 회사들 요즘에 상황. 인바운드에서 제가 커버하는 종목에 특히 카지노 업종이 지금 굉장히 아. 대호황입니다. 지금 인바운드 사실 외국인 관광객이 오게 되면 수혜가 받는 업종들이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백화점, 호텔, 그렇죠. 그다음에 카지노 이 카지노죠. 업종이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소비까지 뭐 환율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해외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내국 소비도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은 1분기 소비가 굉장히 좋았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분기가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아 원래 저희가 여행 수요에 있어서 약간 추운 지역에는 추운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동남아 그렇죠. 수요가 더 높고 네. 지금 2분기 따뜻해지면서 지금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 네. 수요가 증명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1분기 실적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4월, 5월 지표들이 나오면서 네.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 GKL이 특히 좋은 상황인데 저희가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 지금 컨센 대비해서 좀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컨센 대비해서도 더 20% 네. 정도 상회한다고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호황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6월 지표도 저희가 추정치를 혹시 몰라 이러면서 아직 안 낮춘 상황에서도 지금 상회가 예상돼서 지금 이 랠리가 결국에 저희가 성수기라고 표현하는 게 카지노는 10월까지 이어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봄 가을까지군요. 여름까지 이 거쳐서. 따뜻한 시기. 아. 저희가 추석에 뭐 중국엔 국경절까지도 있고 10월에 그 시기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지표들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저희가 올해 성수기에 바랬던 실적이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성수기 때는 과연 얼마나 높을까? 그러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수치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전년에는 특히 롯데관광개발이라는 회사는 네, 굉장히 맞아요. 지표가 아웃퍼폼을 했는데 주가도 많이 올랐죠. 네, 파라다이스랑 지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인바운드가 잘 왔지만 10% 내외의 성장이라 좀 약한 것 같은데라는 약간 시각이 있으면서 주가는 약간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4월부터 시작된 게 뭐 지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VIP가 50%씩 YY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원래 객실이 부족해가지고 성장을 못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그 인천에 뭐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인천의 호텔을 하나 하얏트, 인수했다든가 맞습니다. 뭔가. 인천의 하얏트 호텔을 3월에 개장을 했는데 네. 운영은 3월부터 했지만 실제로 프로모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영향은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지표부터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직도 그 방이 50%밖에 안 찬 상태인데도 이게 사상 최대치가 실적이 나오고. 좋게 나온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 성수기에 진입할수록 이 방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그러겠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카지노에 대한 베타가 저희가 기존에 보던 시각보다 훨씬 더 약간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은 시기 같은데 지금 뭐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되게 바닥점이니까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카지노 업종 평균 멀티플이 한 18배, 20배 정도 받았는데 지금 뭐 12배까지 떨어졌으니까 부담도 없는 굉장히 거의- 편안한 주가 흐름입니다.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저도 말씀하셔서 파라다이스를 좀 잠깐 봤는데 작년에 9월에 한참 좋을 때 23,900원 수준 하던 게 지금 1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좀 조금 반등했구나. 15,000원까지. 야,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네. 그런 일단 차트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적은 그 사이에도 사실은 계속 우상향하고 괜찮았던 있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인바운드 쪽 관련해서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보니까 4월인가 5월인가 하여간 3월인가 4월인가 두 달에서 외국인 관광 200만 돌파했다 뭐 그런 네, 기사도 맞습니다. 있고 네. 역시 중국 관광객이 많습니까?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한일령 반사 네. 수혜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명동 가보면요. 네. 그 서양인들까지도 서양인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여행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뭘까라고 하면 환율입니다. 그 원화 그러네. 약세가 사실 중국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전 세계인들 대상으로 사실 뭐 유류 할증료 올랐다 아니면 뭐 물가가 올랐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원화 약세 효과로 오히려 싸진 국가가 전 세계에서 사실 몇 국가가 안 됩니다. 보통 일본이랑 한국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 여행 수요가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가 지금 한국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뭐 한류 얘기도 하고 제대헌, 캐대헌 얘기도 네. 하고 뭐 그랬습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법한 상황에서 환율을 보니까 왜 이렇게 싸지 하면서 오기 참 좋은 네. 와서 진짜 막 좀 쓰기 딱 좋은 딱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화장품도 너무 싸져 버렸고. 그렇죠. 굳이 물론 네. 거기서도 사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 들어와서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슈 그냥 뭐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참 호텔도 ADR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8% 정도 올랐는데 ADR이 뭐예요? 그 호텔 객단가입니다. 저희가 객단가. 숙박비를 낼 때 뭐 전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올랐는데 저희가 환율이 10% 이상 그럼 뛰어가지고 또 싸진 외국인 거잖아요. 입장에서는 더 싸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뭐 1분기까지 예상했을 때 올해 객단가가 한 1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에 대한 약간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그게 증명되는 구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2분기 실적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가 성수기니까 2분기 실적이 7월쯤에 나오나요? 8월에 나오나요? 7월, 8월 정도에 그쯤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러면 지금 6월 초니까 지금 아마 저희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핸드폰이나 뭐 저 PC로 차트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데 차트 한번 보시면 저 반토막 가까이 나오고 지금 살짝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성수기에서 숫자 확인되기 전에 숫자는 지금 충분히 좋을 것으로 지금 네. 임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여간 잘 한번 보시면 괜찮은 시기가 맞습니다. 될 수 있겠네요. 수급이 회복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하면 오늘같이 약간 장이 수급이 약간 이동하는 느낌이 네. 날 때 가치가 특히 많이 싸졌는데 업황이 좋은 섹터로 확실히 수급이 다시 회복이 네. 빠릅니다. 네. 근데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약간 실적이 계속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외됐었고 네. 이게 소외된 현상 중 하나가 마카오 카지노주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어떤 규제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기보다도 약간 유가라든지 이런 소비 심리 자체가 약간 약화되면서 거기는 좀 약화가 되고 있는데 마카오는 네. 그리고 특히 환율 자체도 중국이 뭐 원화 약세 같은 효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인바운드 추이가 전년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카오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성장에 머물러 있고 국내 카지노사는 20에서 30% 성장이 나오니까 사실 주가적으로 되게 디커플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마카오 카지노주 주가가 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빼지니까 같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 심지어 마카오 카지노주보다 지금 디레이팅 되고 있어서 저는 매력도가 되게 높고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하반기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들 중심으로 좀 회복하지 글쎄요. 않을까 약간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바운드 쪽에서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카지노주들이고 하나 또 호텔주들인데 맞습니다. 네. 호텔도 고급 호텔들은 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객실수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서울 시내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네. 거고 호텔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호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류 할증료가 5월에 피크를 찍었어요. 33단계를 찍고 나서 예를 들어 북미 노선 같은 경우에는 유류 할증료가 기존에 20만 원 왕복이었던 게 100만 원까지 맞아요.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특히 서구권 고객 비중이 한 30%에 달했었기 때문에 이 고객이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중국이랑 일본, 뭐 동남아에서 많이 온다고 한들 특히 5성급 호텔은 그 아시아권 고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이게 객단가 성장률이 뭐 기대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특히 GSPNL이 대장주인데 6만 원까지 파르나스 주가가 호텔 네, 맞습니다. 쪽이죠? 파르나스 호텔이랑 나인트리라고 나인트리, 비즈니스 호텔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서구권 고객 비중이 높으니까 뭐 잠깐 주춤을 했다가 막상 2분기 실적들 아니면 예약률 이런 것들 지표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저 네. 5성급 비싼 호텔들도 네. 이게 결국에 비즈니스 수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한국에 지금 반도체도 너무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이 비즈니스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사실 원화 약세 때문에 이 올라간 폭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또 환율 효과가 또 있겠구나. 왜냐하면 호텔도 싸졌으니까 비행기표 비싼 게 어느 정도 상쇄가 그럼요. 돼서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인바운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3성급이랑 4성급이 작년 4분기부터 객단가가 거의 한 20%씩 성장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높아지니까 이제 4성급이랑 5성급 가격의 갭이 점점 줄죠.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5성급의 차례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분기부터가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4월에는 BTS가 그 국내 그 고양시에서 콘서트를 했고 6월에는 또 부산에서 하는데 그 관련 호텔들이 지금 예약률 뭐 100%를 넘어서 객단가가 뭐 심한 곳은 뭐 100%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바가지 요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평균 ADR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고성장을 좀 가리키고 있고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다 약간 낮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커버하시는 그 카지노하고 호텔 쪽 이렇게 두 군데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위원님은 조금 더 이렇게 점수를 더 주고 싶으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 실적이라는 그러니까. 약간 안정적인 지표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는 월별 실적이 발표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4월 지표도 좋았고 5월 지표도 좋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6월, 7월 이 지표 나올 때마다 사실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이 좀 더 약간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호텔 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서구권 고객 이게 2분기까지는 사실 미리 예약하셨던 분들이 계속 올 거니까 예약률이 좋겠지만 하반기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그렇죠. 또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이 카지노 대비해서는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카지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또 매달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아서 그래도 나머지 섹터도 위원님 네. 커버하시는 것도 좀 여쭤봐야지 좀 좋을 것 같아서 엔터 얘기는 네. 사실은 질문지 뽑으려고 자료를 찾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소외되고 관심이 없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BTS는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좀 그렇대요. 그 엔터주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엔터 업종의 지금 실적 추정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멀티플을 뭐 PER 기준으로 했을 때 뭐 JYP, SM, YG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배 정도 줬고 지금은 14배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뭐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10배가 안 되는데 너네가 지금 뭐 20배 이렇게 바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약간 이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저평가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그럼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아직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기점으로 좀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저희가 MD 전략을 올해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굿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팝업 스토어에서 이제 개인 아예 4, 5개의 팝업 스토어 MD 샵을 아예 차려버려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대폭 좀 감소시킬 예정이고. 그게 직영이에요? 가맹이에요? 직영입니다. 직영이. 네,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품목수를 전년 대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늘려서 저희가 MD 추정할 때 보통 한 명의 모객수당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는데 이게 계속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특히 2분기에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1분기도 사실 모든 엔터사가 지금 서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사실 자극적인 실적들이 나오면서 그때가 좀 반등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도 최근에 그래도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MD 쪽을 되게 그러니까 이 굿즈 사업을 되게 네. 좋게 보시는데 네. 근데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응원봉 하나 갖고 있으면은 돈 10만 원 주고 샀으면 네. 그다음에 또 응원봉이 새로 나오면 또 사게 됩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럭키드로우라고 해가지고 네. 그 MD 샵에 가가지고 5만 원, 10만 원 쓸 때마다 특별 포토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응원봉을 여러 개 산 이유가 이거를 되팔 수도 있고 그런 이유도 거기도 있고. 이렇게 또 거래가 되는군요. 그리고 품목수 자체가 옛날에는 뭐 10개 한정돼 있다면 요즘은 뭐 100개까지도 늘어나가지고 응원봉을 소비하지 않아도 사실 구매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수요만 건재하다면 사실 계속 MD 실적은 성장하는 그림이 보이고 올해 공연 모객수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에 스트레이키즈랑 빅뱅까지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 성장세가 더 높고 그러게요. MD 추정치도 더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역사적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반등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특히 편안한 상황이니까 네. 약간 중장기 관점에서 좀 안전하게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임 의원이 맡고 계신 이 인바운드 쪽하고 엔터 쪽이 실적이 나쁜 데가 아니라 실적이 좋은데 워낙 네. 쏠림이 심하니까 사실은 소외된 대표적인 섹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효과를 무엇보다도 오늘 네. 환율 효과라는 거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잘 감안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키움증권 임수진 위원과 함께 인바운드 쪽, 그러니까 호텔, 카지노 그리고 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